지난 8월 6일 캐나다 정부는 LMIA 프로그램의 변경을 예고했었는데요. 26일 드디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한 달 후인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캐나다 이민 업무를 해오면서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책이 발표될 때부터 구멍이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 규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또 급하게 또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리 조정을 했으면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키우다가 골마 터진 후에야 갑작스럽게 전폭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계획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점차적으로 변경을 하고 미리미리 발표를 하면 신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발표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팬데믹 초기에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LMIA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마구마구 나누어 주었는데, 이후에 상황이 상당히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심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LMIA는 인터뷰도 안 하고 너무 쉽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고, 작년에는 역대 최대의 LMIA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급증하면서 주거비용을 비롯해서 생활비가 상승하고 의료 같은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국민들의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표심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에 앞서 우선 LMIA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MIA, 즉 노동시장 영향평가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노동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캐나다 내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LMIA는 총 6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농업용, 간병인용, 학계, 교수용,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이 카테고리들은 특정 직업군을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취업비자용 LMIA와 영주권 지원용 LMIA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용 LMIA는 다시 고임금용과 저임금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임금 LMIA는 각 주에서 정한 중간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현재로는 이 카테고리로 전체 직원의 20%까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임금 LMIA는 중간 임금보다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 외국인 채용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영주권용 LMIA는 고임금 혹은 저임금의 구분이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에 대한 제한도 없이 필요한 인원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시작될 LMIA 프로그램의 주요한 변경 사항은, 첫째, 실업률이 6% 이상인 CMA 지역에서는 저임금용 LMIA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CMA 도시 권역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이 되는데요. 알버타주에서는 캘거리, 에드몬튼, 레스브리지, 레디어가 CMA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이 규정은 농업, 식품 생산 분야와 건설, 의료 분야 이 직종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저임금용 LMIA 인원 제한이 현재 20%에서 10%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농업, 식품 가공, 건설, 의료 분야 직종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임금용 LMIA는 최대 근로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 8월 6일 날 예고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데요. 9월 26일부터 시행될 내용은 모두 저임금용 LMIA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8월 6일 발표에는 영주권용 LMIA도 저임금 LMIA와 동일하게 내국인 외국인 비율을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저임금용 LMIA만 해당이 되네요. 또 고용주 자격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단 이 내용은 90일 시행 후에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8월 6일 발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로 보였는데요. 만약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정말 10%, 20%밖에 안 된다면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체도 참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50%에서 80%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외곽 지역의 비즈니스는 정말 외국인 근로자에게 아주 의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해외에서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좀 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0일 후에 규정 조정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미 캐나다에 계시고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혹시라도 추가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을 생각해서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비자 업무를 하면서 캐나다 이민은 경제 상황에 따라 늘 움직인다는 것을 겪어왔던 터라서 어떤 규정 발표에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데요. 특히 앞으로 10년간은 이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대기조는 무노확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분위기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입국자가 줄고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캐나다 정부가 대폭 완화된 임시 규정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 완화된 규정들이 전부 그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팬데믹 동안 발표된 임시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아직 팬데믹 전에 비해서 크게 더 어려워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다가 다시 풀리는 순간은 조만간 분명히 올 텐데요. 포기하지 말고 변화에 대비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햇빛은 더욱 반짝일 것입니다.